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플웨어 신혜성 진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미래 운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테슬라 이야기도 있으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플웨어 컨텐츠 오래간만에 했는데 10분의 1도 안 나오는 느낌이지만 근데 저는 꾸준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업이나 창업,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 관련된 책도 계속 읽고 한 주에 책 2권에서 3권 읽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라도 이거를 막 계속 읽었던 책도 다시 읽고 여기서 리뷰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테슬라라는 걸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래 운송도 나름 흥미로울 거예요. 일단은 수소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예전에 힌덴부르크라는 거 알아? 힌덴부르크라고 이거 보면 알 텐데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순식간에 근데 이게 일반 비행기가 아닌 것 같은데 수소가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수소는 가장 가벼운 물질인 동시에 우주상에서 가장 많지만 얘가 엄청나게 화학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 수소차 같은 거는 뭐 달리는 폭탄이다 이런 루머도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과학을 어느 정도 믿기 때문에 안전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수소라는 물질 자체는 굉장히 위험했고 실제로 힌덴부르크 사고를 보면 이게 갑자기 순식간에 폭발이 일어나고 가라앉는 데까지 얼마 시간이 걸리잖아요. 놀라운 건 얘네 생존자가 있다는 거지. 생존자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생존자가 있었어. 뭐 100명 중에 뭐 1명 살았다든지 몇십 명 살았던 걸로 기억해. 100명 넘게 탈 수 있는 비행기고 이게 되게 큰 그런 비행기예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클리퍼, H2 클리퍼라는 아이예요. H2O 하면 이제 산소 되는 그렇죠. 근데 이 클리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 돌고래같이 생겼네. 이게 스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똑같은 사고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걸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안에 있는 그 수소가 폭발하거나 그럴 위험은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궁금한 건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했다라고 미국이 발표를 했는데 네네. 사고는 안 나도 뭐 격추가 된다던가 이랬을 때는 똑같이 터지나요? 뭐 뻥 터질 확률이 높겠죠. 일단 수소통을 총알로 쏴서 정말 관통을 한다고 했을 때 불이 안 붙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당연히 있는 거고 사실 뭐 비행기도 그 안에 있는 항공유가 엄청 화력이 좋잖아. 그래서 바로 미사일 맞거나 그러면은 불에 타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뻥 터지잖아. 에너지는 뭐든지 위험해요. 우리 자동차도 가솔린 탱크에 불길이 닿아가지고 총알 같은 거나 미사일 같은 거나 폭탄 같은 게 딱 가면은 뭐 화력이 배가 될 거잖아요. 당연한 거 같아요. 그런 걸 떠나서 이제 평시에는 안전하다는 그런 주장이겠죠. 보면은 주목할 만한 점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위에 태양열 패널도 있었죠. 일단 배보다 7배에서 10배 정도 빠름에도 불구하고 4배 정도 더 싸게 운행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게 친환경적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얘가 또 물건을 옮길 수 있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덩치 많고 별로 못 옮기면 안 되는데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 맨 위에 보면은 150톤 정도라고 써있어요. 근데 플러스야. 여기에 더 자세한 내용이 아래 나오는데 보면은 1000마일을 가면 245톤을 싣고 갈 수 있고 그리고 170톤을 실으면 6000마일을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거보다 수치가 더 좋죠. 1000마일이라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니까 환산을 해보면 대충 16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500, 600 뭐 이렇게 찍어도 그쵸?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한반도 넘어가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0톤 정도 싣고 245톤이죠. 이런 아이가 이제 얘이고 그리고 다시 미래 운송으로 가보면 이것도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믿으셔야 돼요. 수소 배터리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에 수소가 차 있다는 거예요? 수소 액화수소가 차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수소를 그냥 안에 주입했을 수도 있고 근데 내 생각엔 수소를 주입한 걸로 생각이 들고 위에는 태양열 패널로 부족한 에너지 전기 같은 거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 같아요. 딱 봐도 뭐야? CG. 아직 나오진 않아요. 2027년에 프로토타입이 나올 것 같아요. 계획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현재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운송수단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아이는 얘였고 이거 뭐 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존도 저 안에 뻔히 들어있을 게 뭐 헬륨 아니면 수소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똑같은 아이디어고 얘는 이제 이게 드론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빼서 근처에서 뿌려주는 그런 컨셉으로 그린 거예요. UFO 같은 게 막 하늘에 떠 있고 드론들이 계속 날아다니는 미래 사회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허로는 이미
이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두 분들이 가다가 가로수길 위쪽에 힘들면 쉬는 거지. 아하. 모선이랑 거리가 좀 있다. 그 뭐지? 졸음운전하다가 떨어지면 지나가는 사람 큰일 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사이사이 계속 충전을 하는 이런, 뭐 얘가 물건을 교환할 수도 있고, 나 힘들어 네가 가 그러고서 나는 와, 또 쉬고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역시 우리 인간의 상상력은 놀랍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안 보여주고, 수소 관련된 에너지를 쓰거나 이런 유사 사업들을 아마존이 이미 투자하고 있다. MS도 심지어. 이제 다른 운송수단을 얘기할게요. 여태까지 수소만 얘기했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열차랑 세미트럭이랑 경쟁을 하는 거라고 했었죠. 세미트럭이 열차보다 더 경제성 있는 이유가 군지분행을 하고 얘가 더 깊숙하게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열차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셈이랑 이 수소비행선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공식 자료에는 150이고 아까 봤듯이 245톤을 옮길 수도 있지만 뒤에 다니는 톤이에요. 세미트럭은 공식 입장이 35톤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세미트럭의 스펙인데, 스펙이 솔직히 트럭이 이렇게 빠르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 안에 스펙을 보면 여기 톤수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EV카에 대해서 인사이드 EVG라고 자주 우리가 참조하는 사이트죠. 여기에 8,000파운드, 대충 3.6톤 정도가 이게 배터리 무게래요. 배터리 무게가 있고, 근데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금 이거는 과거의 데이터고 이건 이제 예측을 한 거고 정확한 값은 아무도 몰라요 아직은. 그리고 문제는 도로법이야. 도로법상 8만 파운드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대충 36톤을 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3.6톤을 빼면 대충 이제 아까 35톤이 적재량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적은 32톤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근데 테슬라에서는 허니컴 구조나 배터리 방식을 바꿔서 제품을 내면 35톤까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그거는 이제 나와봐야 알아요. 근데 대충 저는 이거를 숫자로 쓰면 여기에 30톤이고 뭐 맥스 35톤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35톤까지는 아니어도 32톤은 넘을 것 같고 33톤, 34톤 이런 건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기술력의 한계라기보다는 도로법. 도로가 이제 못 버틸 수 있으니. 파손 때문에. 그래서 적재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쉽네요. 근데 뭐 알다시피 트럭이 예전에 갈 때 10대가 가면 10명의 드라이버가 필요했는데 최소한 지금은 한 대가 가고 9대가 붙을지 20대가 붙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또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차보다 세미트럭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가정하고서 비교를 했을 때 수소 비행선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죠. 수소 비행선은 수직 이착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넓은 공간과 그걸 도크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대량 화물이고 트럭으로 옮기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공장까지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물건을 파는 소매점까지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기차랑 틀릴 게 없네요. 그런 단점이 있다. 근데 기차보단 훨씬 나. 왜냐하면 기차는 저도 이제 상암동이랑 수색동이랑 보면 철길이 지나가잖아요. 가산 디지털 단지도 철길이 하나 있어서 한쪽은 되게 낙후돼 있고 한쪽은 되게 발전돼 있어요. 여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지중화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엄청 효율적인데 엄두가 안 나는 거잖아요. 인프라 까는 비용 때문에. 근데 얘는 인프라 비용이 착륙지 근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은 훨씬 더 강력하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 어쩌면 열차가 사라지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근데 하지만 2027년부터 시작이다 라는 거죠. 그때 프로토타입 하나 나오는 거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지금 3, 4년 뒤도 예측하는 거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가능성이나 이런 상상에 대해서 이미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프로젝트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열차가 과연 우리가 정말 효율적일까? 왜냐면 철길에 그 낭비되는 공간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낭비거든. 다 없애버리고 차라리 수소비행선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걸 쓰는 게 낫지.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혹시 부산까지 갔을 때 그 속도? 이게 이제 배보다는 뭐 이런 걸 비교하니까 엄청 빠르진 않을 건데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속도는 아직 안 나왔나요? 속도 나와 있지 여기. 근데 내가 이거를 부산이라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미리 계산해보지 않았어요. 난 이것만 본 거지. 여기서 배보다 10배 빠를 수 있다. 배가 느리니까 비교 대상이 워낙 느린 걸 써놨기 때문에. 기차랑 비교하면 딱 맞을 텐데. 그쵸. 기차보다 조금 느려도 1일 안에 간다고 하면 뭐 몇 시간 차이 2배도 걸리더라도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면. 그럼 이 수소 비행선은 사람을 태우기 위한 목적인가요? 아니면 물건을 보내기 위한? 둘 다 목적이 있고,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열차보다는 빠를 것 같아요. 고속열차랑 비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실 딱 객관적으로 평균이 뭐냐는 되게 어려운 주제예요. 내가 고속열차로 비교했는데 중국에 요즘에 막 800km로 간다는 애랑 비교할 건지 아니면은 80km로 가는 그런 열차랑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완전히 이야기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일단 하늘을 나는 거고 직선거리로 가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것 같진 않지만 계산 한번 해볼게요. 뭐 세미트럭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것도 있죠. 열대와 군지문행에서 한 지역까지 간 다음에 갑자기 싹 방사형으로 퍼지면서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으니까, 만약 자율주행이 됐을 때는, 드라이버조차 없을 때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재밌는 이야기, 원래 이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가 이거였어요. 스타쉽. 갑자기 왜 하늘로 뜬금없죠. 예. 편집자 멘트 터지겠는데요. 스타쉽을 왜 이야기했냐면,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가 스타쉽이 대륙 간 이동해서 물건을 옮기는데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막 물건을 이렇게 화물로 넘길 것 같진 않지만 가정을 해볼게요. 캘리포니아에서 호주로 딱 쐈어. 거의 미사일이야.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에 호주에 딱 떨어져. 폭발되지 않고 물건이 옮겨지면, 혹시 이게 핵미사일 핵은 아니죠? 우라늄이라. 아니 그러면 일단 얘가 얼마나 실을 수 있는 데부터 가야 되잖아. 무섭네. 우리 지금 우주에다가 그거 하나 자력으로 쐈다고 와 7위 세계 우주 항공력 뭐 7위 이러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는 이걸 운송수단으로 쓴다고요? 보면 일단 요게 이제 우리 비행선이고, 요게 이제 발사해주는 걸 도와주고 돌아오는 아이예요. 근데 보면 페이로드가 나오는데, 이거 보면은 여길 봐야 돼요. 이게 스타쉽 본체예요. 이 본체의 페이로드가 100에서 150톤. 그리고 여기 나오는데 이 오빗 디펜던트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저궤도로 가면 150톤, 저궤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넘어가면 100톤을 옮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로켓 배송. 로켓, 진짜 로켓 배송. 로켓.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슈퍼헤비라고, 아까 아래에 있는 아이, 얘는 밀어주는 애. 그리고 얘가 카고가 어디 있냐면 이 앞에 나와요. 이 앞이 열리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제 인공위성이 막 나와서 이렇게 막 퍼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핸드폰도 보내고 뭐 편물도 넣고 뭐 인형 택배도 넣고 막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H2 클리퍼보다는 더 장소도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스타쉽의 결정적인 건 폭발 위험이 좀 더 높아 보인다는 거잖아요. 무섭잖아. 거의 미사일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바다에 공항을 만드는 게 목적이야. 야, 위험하니까. 왜냐면 밤낮 없이 소리 나는 게 막 우리 김포공항에 그 시간 제한이 있듯이 뭐 그런 식으로 운행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24시간 운행하려고 바다에다가 약간 떨어진 곳에 공항을 짓고, 공항이라고 하기 전에 미사일은 공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로켓 착륙장 같은 거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걔는 공항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놓고 물건 내리고 또 배 타고 오고. 하지만 로켓 배송 쏜 다음에 세미트럭으로 군지 운행으로 또 배송하고. 그렇죠. 예. 아하. 그러니까 거기서 또 배까지 타야 되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클리퍼가 막 활성화됐을 때 클리퍼가 지역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만약 잘 성공한다면 저 프로젝트가. 하지만 지구 반대편으로 써야 한다고 하고 급한 물건이라고 하면 뭐 로켓 배송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미트럭에 내려서 네. 프라임들이 프라임들이 티머스 프라임이 와서, 티머스 프라임이 와서 세미트럭 와서 들고 딱 택배 배송까지 완벽. 편안하네요. 정말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큰 그림이 있네요, 확실히. 큰 그림이 그렇죠? 있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 의미를 좀 살짝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왜냐하면 지금 물류비가 되게 많이 오른다는 얘기 들었죠. 이거 이제 PD 코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물건을 진짜 배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PD 코스트라는 말을 써요. 여기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이 PD 코스트가 전반적인 모든 비용을 포함한 거지만, 여기서 이제 그냥 저는 가장 간단하게 그 안에 있는 임포트 비용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수입할 때 일부의 비용이 더 들 거예요. 추가로 PD 코스트는 그걸 다 통틀어서 수입 비용에서 또 국내에서 이렇게 배송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거니까.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임포트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건데, 한국에서 지금 데이터를 보면 최근이거든요. 계속 물류비가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5년을 보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되게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 많이 올랐을 때보다 2배죠. 물론 뭐 더 많이 오른 적도 있어요. 역대 고점이냐 그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알려주고 싶었던 건 이거죠. 우리가 인플레이션하고 되게 문제를 삼는 지금 문제가, 여기에 패드 목표치는 요 점선. 패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딱 기준금리에서 이 정도만 하면은 건강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는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보다 다 상회해가지고 이게 뭐 CPI, PC, PPI 이렇게 소비자 구매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다 자기네 목표보다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포트 프라이스를 보세요. 이 색깔, 이 주황색, 갈색 같은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인플레이션의 현재 상태에서는 엄청난 주범일 수밖에.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걸 체감을 한 게, 제가 아마존에 우리 피규어를 팔려고 물건을 보내는데 물류비가 미국으로 배를 못 보내는 상황이야. 배로 보내는 게 3개월 뒤에 출발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근데 배는 원래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것도 그리고
한 4개월 걸려서 그래. 이제 배를 탔어. 그럼 거기서 이제 3개월, 4개월 걸리는 거야. 반년 정도 프로젝트인 거지. 물건 배내는 게. 그것도 되게 짜증나는데 놀라운 거는 이게 안 되거나 제품을 안 받을 때도 있어. 그래서 막 배가 지금 없어서 한동안 우리 배 접수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언제 풀려요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라고 답변 들어. 하하. 그럼 결국은 항공 배송밖에 없잖아. 예를 들어 달력 같은 걸 보낸다고 생각해봐. 달력은 유통기한이 있는 부패되는 상품 같은 건데 달력을 보내야 돼. 6개월. 6개월 걸려. 절반만 쓰세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물류비를 받더니 예전에 3배, 4배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달력 가격이 12,000원인데 실제 생산할 때는 5,000원이었다 쳐. 근데 물류비가 6,000원이야. 생산된 게 5,000원이고 마진으로 한 7,000원 정도 받아야지 했는데 물류비가 6,000원이면 이걸 고스란히 고객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잖아. 대충 이런 비율이 실제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래에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요인에 대한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물류비에 의한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는 어마어마해질 거다. 그리고 우리는 2027년에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 저는 바로 현실에 있는 세미트럭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 프로젝트가 성공한다고 쳐도 2027년부터 하면 대충 상용화돼서 막 쓰고 있을 때는 또 2년 정도 걸릴 거 아니야. 아무리 빨라도 1년이고. 그럼 2028년, 29년인데 세미트럭은 내년부터 나올 것 같아요. 올해 배송이 분명히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건 좀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어차피 아까 말했듯이 해당 지역에 착륙을 한 다음에 거기서 또 배송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세미트럭도 필요하다. 무조건. 그런 생각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세미트럭이랑 그 수소 비행기랑 경쟁이 아니라 같이 갈 것 같아요. 스타쉽이랑 수소 비행기는 경쟁 관계에 경쟁 관계네요. 예. 와 근데 로켓을 쏜다. 이거 포같지 하면서 핵탄두 놓으면 바로 날아가는 거지. 바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밴쿠버 한 중심에 내가 착륙 시설을 만들 수 있느냐, 서울 한복판에 만들 수 있느냐, 아닐 거잖아. 그래서 아마 좀 거리가 있는 데 놀 것 같고. 실수로 궤도 좀 벗어나면 바로 요격 그쵸. 들어오고. 예. 와 근데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기술력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사정거리 안에 두는 일론 머스크는 뭐 세계 제패를 노리나요? 아니 난 스타쉽 보면은 지구를 덮는다는데. 뭐 그쵸. 스타링크만 봐도 어마어마하던데요. 아, 스타쉽 아니 스타링크죠. 네, 스타링크만 봐도. 아 제가 맞힌 건가요? 제가 틀리고. 예. GPD가 맞았어. 자 그러면 이제 뭐 요약 한번 해주시죠. 미래 운송수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미래의 경제적 여파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좀 만담 같은데 되게 재미있는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철도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 있다. 왜냐면 지중화하는 것도 일이고 그리고 그 노선이라는 공간이 육지로 나와 있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가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또 말 실수하면 또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는 건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미래에 내가 이런 회사를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회사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네네. 저희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